대부분 아버지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대화하라 그러면 남자들이 집에 가서 이런 얘기 한대요. 가족회의 하자고. 애들한테 물어본대. 애로사항 없냐고.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 아버지가 애로라고. 아버지가 당신의 애로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럼 있잖아. 아버지가 얘기 좀 하겠는데 하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과 자기 혼자 2시간 말하는 두 사람인데 둘 다 나빠. 한국 남자 집에 들어가면 4마디밖에 안 하죠. 왔어. 애들은 별일 없고 무치가 감사요? 사실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내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살면서 되게 많이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대화에서 깨진 관계 없어요? 대부분 대화에서 깨져요. 이러면서 오히려 흔히들 참 사람들 흔히 하는 정말 값싼 충고가 뭔지 아세요? 나 남편이랑 사이 너무 안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헤어져. 대화해봐. 만나서 대화해. 아, 이경재 역시 심했다. 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봤어. 헤어져야겠네요. 직장 상사랑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해봐. 우리 다 무조건 사람들끼리 가장 쉽게 하는 충고가 대화해봐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저 자신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또한 또 많은 사람과 관계를 인간관계는 대부분 다 말로 하니까 근데 꼭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대화해봐. 이것이 솔루션일까? 다른 건 더 없었을까? 대화 이전에 좀 더 깊이 들어간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거 벌써 지금 이제 23년째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 때 늘 초기에 되게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지? 뭐에 실패했지? 봤더니만 그 이유를 찾았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강의도 대화거든요. 알아주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맞아요.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 가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알아주는 작업만 40분을 해요. 어떻게 알아주는 작업. 그걸 뭐냐면 이제 연령대가 다 오잖아요. 막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오시잖아요. 이 여성분들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알아줘야 돼요. 나는요 30대고에 결혼한 지 5년 됐고 애가 둘이라서 힘들어요. 이런 여자들이 쭉 있으면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알아줘야 돼.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30대 손 들어봐요. 그러면 손 들어봐봐요. 30대. 아니 여기는 없는 걸 아는데 그럼 대충 들어. 대충 들어. 좀 내려라. 그래. 30대니까. 안으로. 그러니까 30대 너무 힘들지. 네. 얼마나 힘들지. 세상에 30대가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막상 한 것도 없어. 뭐 엄마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았잖아요. 나도 있잖아. 예쁜 애기 나면은 막 유모차에 끌고 다니고 예쁘게 키워야지. 근데 그게 돼. 3살짜리 애, 1살짜리 이렇게 2명 키우면요. 혀가 짧아져요. 혀가 짧아져. 그래, 누가 이러다 보면 저녁이 되면 혀가 짧아져갖고 밤에 정상적 발음이 안 될 때는 내가 성인 여자 맞아? 3살짜리, 1살짜리 둘 있잖아? 그러면 화장실도 문 열고 싸야 돼. 맞아요. 문 닫고 못 싸. 얼마나 비참하게 비인간적으로 사는지 막 3살짜리 하나는, 1살짜리는 무릎에 앉히고 3살짜리는 바깥에 넣고 문 닫으면 3살이 울잖아.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 까고 얼마나 비참해. 까고 거기다 노래를 불러야 된다 싸면서 엄마 여기 있는데 어이구 예쁜 강아지 어이구 착한 강아지 막 노래를 같이 오빠 저기 있네 막 이러다가 오빠는 왜 어디 가서 머리 확 찌면은 미스년처럼 올리지도 못하고 어이구 누가 그랬죠 막 나 뛰어나가고 이러는데 남편 좀 일찍 들어서 애 좀 봐주면 좋지. 여름에 한 번 문 닫고 샤워 좀 하게. 근데 맨날 11시 12시에 들어가고 삐쭉 있다 나오고 그러면은 나 왜 결혼했어? 거기다가 막 30대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남자랑 했어야 돼. 내가 미쳤지. 사랑이 뭐라고 내가 정말 미쳤지. 왜냐면 선택한 지 얼마 안 되면요. 선택의 무게가 많이 실어져요. 그때 선택을 잘했으면 이렇게 안 지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속상하고 후회되고.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는요. 시어머니 엄청 부자라서 이번에 여름휴가 우리는 못 갔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시어머니가 거기는 되게 부자라서 뭐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 타고 뭐 큰 배 탄다고 막. 시어머니랑 타는 배는 배가 아니요. 원양어 선요. 맞아. 아니 근데 나 강의할 때 나 같이 가서 옆에서 추임새 너무 잘할 거 이게 한 번 해. 너무 잘한다. 제 아내 만나보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괜찮아. 그러니까 결혼식 한 번 잘했다고 60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고 선택한 다음 날 내 인생에 맞게 내가 매일 수정하는 60년, 매일 60년 힘을 당해낼 수가 있어. 그 60년에 7년째를 너희가 살고 있는 거잖아, 37에.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다 울어. 그때는 뭐 그냥 아우 누구야 다 넘어와. 다 넘어와. 맞아. 선생님 얘기 뭐 김미경 선생님 얘기 뭐 들어볼까? 근데 텔레비 또 나올 텐데 미쳤지. 내가 여기 왜 왔지? 귀찮은데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언니의 눈빛이 참 언니.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30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5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50대. 여기 다 들어요. 여기 다 50대. 딱 보니까 저를 비롯하여 몽따. 50대 아니야? 아니요. 아니세요? 나는 넘어요. 벌써 넘죠. 자 이제 50대. 선생님 뭐 하십니까? 50대 이상이시잖아요. 안 들려! 여기 잘하고 있으면 진짜. 자 이제 두 손을 들어봐요. 두 손을 들고 모든 50대 이상은 저랑 같이 춤을 추겠습니다. 시작. 막 이렇게 춤추고 신나게 하고 뭐냐면요. 50대는 마음 실력으로 살면 안 되고 몸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쓰면 몸이 마음에 짓눌려요. 그래, 그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내 몸이 짓눌리는 거 뭐냐면 일어날 때도 그냥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50대는 이렇게 늦게 일어나자 11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아프다? 왜냐면 어디가 아픈지 생각하면서 일어나. 허리가 아픈가 무릎이 아픈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 사람 사업 망하는 바람에 내가 무거운 거 들다가 이렇게 디스크가 걸려갖고 지랄하고 고생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으로 막 몸을 짓눌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더 짓눌리죠. 그럼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마음에 몸이 짓눌리는 상태가 우울증이죠.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을 못 이겨내요. 털어낼 수가 없어. 계속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50대는 마음 실력으로 살라고 하지 말아요. 마음 쓰지 마. 그러니까 50대는 몸 실력이 뛰어나야 그 몸 실력 갖고 90까지 버티잖아요. 그래갖고 7시에 어디 갈 때 정해놔야 돼요. 약속 정해놔. 7시에 운동 정해놔갖고 그냥 몸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마음을 놀래켜줘야 돼. 확 몸에 오씨 나 왜 나왔지? 이상한 거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야 되지를 오래 생각하다 보면 못 나가요. 그래서 확 나와갖고 나 왜 나갔지? 깜짝 놀라. 이렇게 놀래야 된다. 자꾸 막. 나는요 열정 갖고 꿈 있고 이러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몸 하나 갖고 애들 다 키웠잖아요. 결국 몸 실력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25까지는 IQ로 버티지만 25 이후는 다 몸으로 버티는 거구나. 인생 끝까지는. 그래서 정말 몸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얘기하시면 또 이제 50대, 60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끄떡거리면서 저린 것이 속을 알아냈구나. 우리 60 넘어서 알아낸 걸 쟤는 어찌 알았을까 하면서 또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의 80%를 풀어가는 비법은 다 알아주는 거다, 무조건.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뭘 하고 가야 되는지 아세요? 검색하고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경기도에 있는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친환경 농법을 처음으로 해서 해외 세미나를 유치해서 되게 기사가 많이 났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검색을 다 해갔죠. 그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기농법 해외 세미나도 최초로 개최하시고 어머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그 하는 순간 이분이 말이야. 내가 말이에요. 그러고 시작하는데 강의 못 들어갔어요. 20분 늦었어. 왜냐 그 사람 얘기 들어주냐고 시장님 얘기. 자기 얘기 너무 하고 싶어서 나왔더니 세상에 유기농으로 지은 쌀을 얼마나 많이 차에 실어줬는지. 그 사람은요. 알아주면 되게 신이 나잖아요. 근데 가면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쌀도 좋아요, 생쌀도. 적었어. 근데 그 시장님이 선거에 떨어져서 바뀌었어. 열포대 주시자.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왜 가족이 되게 가까운 것 같아서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가족도.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애 데리고 고생하고 그랬어. 남편이 들어와서 집이 되게 지저분하자. 애 키우면 집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막 엉망진창이거든. 근데 진짜. 아니, 딴 건 몰라도 내 방 좀 치워줘라. 라고 얘기하면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애랑 씨름만 하냐고 얼마나 힘들은지 못 알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럼 뭐가 힘들어. 딴 사람들은 뭐 몇씩 키우는데 너는 하나 키우는데 그게. 그럼 이게 나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 울컥하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주다 화가 나요. 내가 뭐랬고. 내가 왜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어? 이리 와봐, 여보. 너 뭐 했는지 알아, 내가? 알려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족끼리 자세히 알지 못해도 아는 척하면 되잖아. 너 고생한 거 알아. 그래. 애 키우냐고 너무 고생하지. 야, 너도 애인데 뭐 나보고 애 키우래도 못 키웠을 거야. 근데 잘한다. 알아.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 이 한마디로 그냥 막 눈물 쫙 흘리면서 그래. 근데 다시 한번 살아본다 너랑 막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렇게 한번 해보는데 너무 못 알아주면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어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통로가 없는다는 거고, 통로가 없다는 건 우리가 오갈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번 애 봐봐요. 학원 갔다 왔어. 그럼 애가 막 이러고 들어오잖아. 우리 아들 힘든 거 알아. 아이고, 힘든 거. 세상에 얼마나 힘드냐. 근데 얘가 들어와서 막 이러니까. 야, 뭐가 힘들어? 너 학원 하나밖에 안 다니는 놈이. 옆집에는 얘 3개 다녀도 애가 멀쩡한데 너는 맨날 어깨 쳐져서 다니고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 애가 뭐라고 생각해요? 걔랑 살아!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학원 다녀봤어? 왜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엄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왜 나를 몰라줘? 엄마, 이리 와봐. 알려줄까?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알려주는 과정에서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치올라요. 그래서 그냥 다 알 수 없거든요. 거짓말인 거예요, 다 안다는 거. 그냥 30%. 조금 아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줘. 남편도 회사 갔다 오면 여보 당신 힘든 거 알아? 그 남자가 내가 뭐 이거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시고 싶어 마시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자기가 마시고 싶어 마시는 거 맞죠? 50%는 또 생각이 있어야지가 앉아있지. 정생각이 없으면 집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또 어느 정도 한 뭐 30%, 40%, 50%는 어쩔 수 없는 데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되게 웃기는 건데요. 그냥 모르는데 안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무대 객석으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다듬으면서 아유 애가 두려워 아유 애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산다 얘가 사업이 힘들어 아유 좋아. 왜 이래요? 아니 진짜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다 힘들지? 누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지 그러면서 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았냐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요 막 다 울어.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울어. 그래서 올여름에 여행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동남아 가고 싶은데 동남아가 울 일은 아니잖아. 근데 막 알아주니까 내가 동남아 가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가는 얘기까지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용한 점쟁이들이 딱 시작이 참 힘들구나. 그렇지 그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주는 거 이외에 또 기왕에 대화를 하려면 되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지금 강의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강사된 거예요. 좀 원래 작곡가 나왔어요. 작곡가. 제가 이제 음대 나와서 조그만 피아노 한 대 놓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애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무지 열심히 가려니까 1년 반 만에 2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강의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강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그러지 말고 저기 학원 원장들 워크숍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와서 강의를 한번 사례 발표 있잖아요. 성공 사례 발표.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한 달 만에 200명. 저 스피치 한 번도 안 배워봤고 근데 그 몇 명이 500명. 미쳤어요. 사람이 어떻게 500명 앞에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얘기해? 1시간. 어떻게 사람이 1시간을 얘기를 해요? 저 못해요. 그리고 끊었어요. 두 번째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살이야? 28살 때 김미경은 되게 애기잖아요. 제가 아주 바보 멍청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제 남편한테 한번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편 뭐라는지 알아요? 야, 그거 떨리면 안 가면 되지? 그 말이야, 뭐예요? 내가 그까짓 거 들으려고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명언이 있어요. 미경아, 아버지가 남자 비밀 알려줄까? 네가 결혼했으니까 알려주는데 이 세상 모든 남편은 마누라 꿈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는겨.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그 남자는 7시에 들어와서 밥만 해오면 되는겨. 네가 원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면 네 꿈은 네가 지키지. 네 꿈을 남편이랑 상의하면 넌 반도 못 이뤄. 내가 딸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남자의 비밀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셨던 말이 그거예요. 미경아 있잖아. 내가 얘기해주는 난 너랑 얘기할 때 진짜 재밌었다. 딸 넷 중에 네가 제일 솔직해. 너는 운동회 갔다 오면 운동회가 2시간이면 2시간 얘기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얘기하니까 2시간 동안 있었던 일. 우리 언니는 되게 미워했어요. 운동회 2시간인데 1분 만에 끝내잖아요. 아니 어떤 건 2시간이고 어떤 건 1분이고 그래서 우리 언니 꼴보기 싫어한 거야. 아버지가 물어보면 야 어땠어 운동회?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아. 이런 식이니까 꼴보기 싫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사람이 원래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감동시키는 게 어려운 게 미경아. 너 지 아버지 재밌게 해주는 게 어려운 겨.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감동시키기 쉽지. 왜냐? 테크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네 얘기를 모르잖아. 근데 나는 너를 다 알잖아. 아는데도 아버지가 재밌었던 건 너는 실력 있는 애요. 너 교회 목사들 봐라. 왜 자기 지역에서 목회를 못하고 멀리 떠나서 하는지 알아? 다 원래 모르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겨. 우리 미경이 알 수 있어. 해봐. 아버지는 네 얘기 듣고 내내 사는 동안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재밌어. 우리 아버지가요 타고난 기명창이에요. 기명창.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입에다 대고. 이거 뭐예요? 명창. 시작. 명창. 뭐예요? 해봐요. 해 안 까먹어. 명창. 귀에다 대보세요. 귀명창. 왜 이렇게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창을 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여간에서 박수를 안 쳐요. 창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빠져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기 김은 선생님이 한번 해줘보세요. 얼쑤 해보세요. 막 얼쑤 해보세요. 신났어. 그러면 막 혼자서 막 하잖아요. 혼자서 막 신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어때요? 계속 하고 계셔보세요. 그럼 옆에 사람이 저 사람도 한다. 우리도 하자. 해봐요. 진짜? 같이 해봐. 얼쑤. 그래갖고 그 500명이 되는 관객이 다 같이 신이 나서 얼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거 얼쑤 했던 이분 이 사람 누굴까? 김영명. 아버지. 네, 이 사람이 알바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판소리 하시는 분의 스승. 노래는 그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못하지만 제자만큼 못하지만 귀가 명창이라 뭘 틀렸는지 뭘 연습해야 되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판소리 하는 명창이 무대 뒤로 가면요 따라 들어가요. 저분이 가고 야 거기 연습 더 해야 된다. 귀가 명창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명창 옆에는 다 귀명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다들 귀명창이 돼야 돼요. 부모가. 집에서 대화할 때 대부분 아버지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대화하라 그러면 남자들이 집에 가서 이런 얘기 한대요. 가족회의 하자고. 애들한테 물어본대. 애로사항 없냐고.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 아버지가 애로라고. 아버지가 당신 애로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럼 있잖아. 아버지가 얘기 좀 하겠는데 하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과 자기 혼자 2시간 말하는 두 사람인데 둘 다 나빠. 한국 남자 집에 들어가면 4마디밖에 안 하죠. 왔어. 얘들아. 별일 없고? 뭐 지가 감사요? 응? 별일 없으면 지나가냐? 그러다가 내일 4시에 깨워. 끝나. 부인도요. 40까지는 왜 그래? 당신 애들이랑 얘기했는데 사랑이 식었지. 이거 하다가 여자도요. 40 너무 귀찮아. 우리도 4마디에 왔어? 봐봐. 이게 주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알죠? 주면서 말해. 먹은
먹었나 확인하는 게 없고. 인사치레로. 그럼 내일 몇 시에 나가? 거의 자유.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루에 4마디 하는 부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굳이 꼭 그렇게 한국 남자랑 살 필요는 없었겠다 싶어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랑 사도 그까짓 거 4마디를 못 얘기하고 살겠어. 그지? 그러면 그렇게 4마디 하는 사람이 애들이랑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학교는? 숙제는? 씻었냐? 자라. 이게 점호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호 들으려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띵동 그러면 아빠다! 그러고 막 거기서 막 뛰어들어가. 어떤 집은 아빠가 띵동 하면 야 아빠 왔어 들어가. 들어가 애를 막 피신시켜. 그래갖고 애들이 전멸하잖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말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김영창의 역할은 생각도 못하고 명창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봐. 앉아봐. 야마. 행복한 줄 알아 니네는? 어? 너 아버지 어렸을 때는부터 시작을 하고 2시간 동안 내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아낸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영업하는 분들 강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영업 1, 2, 3등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김영창이에요. 100%. 왜 보험회사에서 뭐 연봉 몇십억씩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1, 2, 3등 해갖고 100% 김영창이에요. 다 얘기를 들어줘요.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냐면 얘기 시큰하잖아요. 2시간 자기 얘기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시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미안해서 못 일어난대요.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거죠. 맞죠? 식사할 때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내야 돼요. 그럼 지가 말 2시간 동안 다 하고 나서 딴 사람 말 못하게 하고 나서 돈 안 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아니라 다음에 절대 안 만나죠. 그 사람은. 절대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영감이 맨날 돈 내고 다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시큰 2시간 동안 훈계했지. 마, 너 아버지 말 잘 듣고 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시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 2시간 해놓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해요. 돈 나가 안 나가? 나간다? 5만 원이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아버지. 하고 아버지 전화 안 주세요. 말 많이 한 사람이 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애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그랬냐? 힘들었겠구나. 아이 그 충분히 아버지 이해하지. 계속 얘기해. 그럼 아들이 2시간 떠들잖아요. 그럼 아들이 돈 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걱정 마시고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지가 원래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말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김영창이 고수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말하실 때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4명, 5명 만나서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 고수는 MC를 보지 절대로 게스트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두 MC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말을 안 했지? 계속 머리 쓰고 있죠. 저분들이 머리가 제일 복잡해요.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이 중에 리더는 MC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M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나눠줘요. 어? 근데 출연료도 높아요. 출연료도 높지.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4식구, 5식구가 앉아서 애들이랑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은 MC. 명창이 아니고 그렇지 김영창이 MC가 돼서 큰애가 말을 안 했고 그래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랬어? 야 재밌었겠다 너. 그럼 둘째는 너 같으면 그때 상황이 어땠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계속 나눠주죠. 그러면 애들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을 벌죠. 지네가 알아서 다 대가를 치를 테니까. MC를 하시면서 꼭 N분의 1을 하셔야 돼요. N분의 1. 그래야 돈 벌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내 김영창 하셔서 지금 노후에 얼마나 편히 사는지 아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증평이잖아요 시골.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면 시골이 이렇게 폼이 좀 나야 돼요. 무슨 뭐 원장 뭐 이런 거 아세요? 뭐 협의회 회장 뭐 이런 그런 조합장. 거 그 조합장 그런 거 해야 이렇게 행사날 이렇게 꽃 달고 앞줄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 꽃 안 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새끼를 집에서 드셔야 되는 비참함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새끼 다 집에서 먹는 게 싫어요. 꼭 한 끼는 누구랑 밖에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런 거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못 나가게 해줘요. 나가지 마요. 나이가 몇 살인데 돈도 들고 하지 마요. 뭐 이러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면 나는 강력한 아버지가 내 편인 거예요. 친구예요. 난 친구가 외로운 거 싫어. 그러니까 얼마 드냐. 그래서 작년에도 엄마 모르게 나랑 아버지랑 2건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영창이 된다라는 게 진짜 인생의
내가 리더로 사는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리 나와봐봐요, 선영 씨. 왜요? 우리가요 진짜 대화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들을 잘못 쥐고 있는 거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딸이잖아요. 딸이 나에 대해서 되게 분한 마음을 갖고 있어. 엄마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또 나도 이 딸이 하는 말마다 싸가지가 없고 가시에 못 박힌 말을 엄마 가슴을 팍팍 박히게 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둘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끈을 팽팽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끈이요? 분노의 끈이죠. 그래서 우리 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왜 저기 이렇게 전화기 어렸을 때 전화기 놀이 해봤어요? 종이컵에다가. 소리 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팽팽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줄을 팽팽하게 죽이는 거예요. 얘가 뭐라 그러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저 사람 얘기만 듣느냐고. 시어머니한테 한번 격하게 당했어. 시집 가자마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되게 못된 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가슴에 확 박혔어. 그럼 어때요? 그 즉시 끈이 팽팽해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나 계속 이러고 있는다? 그래서 이 줄을 들고 있느냐고요? 어때? 팔 아파요. 그렇지, 팔 아프지. 억울하고 분노하고 여기에 신경 쓰느냐고 문화센터를 못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느냐고. 맞아요. 화장실도 못 진짜요.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진짜 억울하고 분한 사람은 꿈꾸지 않아요.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 억울하고 분한데 에너지를 잘 쓰냐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되고 그렇게 10년, 15년이 되면 화병 생기고 스트레스 생겨갖고 신장서부터 기능이 다 안 좋아져서 그게 다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 저런. 그러니까 그걸 이거 쥐고 있는 거지.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들리게 하면 되지. 조금 느슨하게 해. 그럼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야 우리 아들 아침밥 먹여 보냈냐? 이렇게 얄미운 소리를 했다고 쳐. 그러면 이걸 팽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잘 들렸지. 이걸 또 증폭까지 시켜요. 왜 증폭돼야 내 할 일이 끝나니까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 우리 시어머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리고 막 저녁 8시까지 분하잖아요. 그럼 분한 마음에 잠들고 그게 내일까지 가죠. 그래서 또 문화센터를 못 가요. 아무 공부도 못 해. 그러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들 느슨하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느슨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남자들한테 배워야 돼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게 해요? 밤새 싸웠는데 다음날 회사 갔다 오면 다 까먹었죠. 잊어버리네. 그렇지. 망각. 사람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인간이 별로 없어요. 늘 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팽팽했잖아요? 어디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회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끈이 없어. 왠지 아세요? 끈이 토막이 났어요. 일하느냐고 다 까먹어갖고. 그래서 이거 끈 이으려면 시간 더 걸려갖고 그 얘기 다시 할래?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떨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 이게 토막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자들도 얘기를 토막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시든지 뭐 그림을 그리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정신없이 그래 돈을 벌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나한테 온 이 불행과 분노와 억울의 사건을 토막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장소로 옮겨야 토막이 나지 집안에서 토막이 안 나요. 맞아. 집안에서는 절대 토막이 안 나고 훨씬 더 이 끈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지 손에 있다가 목에 감고 허리에 감고 내 온몸을 감아서 내가 병든 몸이 돼. 결국은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할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고 알아줄 사람과 알아주지 못하고 끊어내야 될 사람과 끊어내지 못하면 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게요?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병든 몸이 되는 거. 그래서 저도 꽤 많이 이런 일로 병든 몸이 돼봤어요. 살짝 아파봤어요. 억울해서 아파보고 분해서 아파보고 그 끈을 놓지 못해서 내 목을 감아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이 모든 해결은 다 나한테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주위 사람들도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김영창 되시고 쓸데없는 끈은 잘라가면서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가족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